예상한 딱 그 키다. 아, 고생했다. 이거 빼고 가마솥을 다시 한번 더 넣어보자. 자, 세 식구가 합심해 아궁이 화덕을 만드는 중인데요. 주말이면은 집 꾸미는 재미에 날 새는지도 모른다지요. 집은 저희가 지금 세종시에 있고요. 이곳은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그 휴식을 취하는 세컨하우스입니다. 이 집을 보는 순간 저기에 들어가서 앉아보고 싶다, 밥을 해먹고 싶다, 차를 마시고 싶다. 저희가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반전 있는지 한 20년을 사용하지 않은 폐가였습니다. 앞에 경관을 보고 옆에 경관을 보고 너무 좋아서 결정을 해서 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폐가였던 거예요. 으스스할 법도 한데 웬걸요 묘한 행복감이 느껴졌다네요. 옛날에 그 집주인이 사용하셨던 옛날 그릇, 이제 부엌에 들어가니까 그 소반하고 채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외갓집이나 저희 할머니 집 가면은 볼 수 있었던 옛날 소품들을 보면서 아, 이 집에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보면 볼수록 집이 너무 이쁜 거예요. 커피 마시자. 아, 고생했어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무가 진짜 여러 가지 있네. 맞아. 도시의 일상은 잠시 잊고 멍하니 구름잎을 덮고 쉬어가는 호사를 누립니다. 이곳을 만나지 않았다면 꿈엔들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랑스러운 우리의 폐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전형적인 시골 산골 마을이다 진짜. 너울 옷자랑 휘날리며 우리 소장님 모십니다. 아 이제 올라오니까 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앞에 쫙 펼쳐져가지고. 잘 지냈어? 반가워. 응. 안녕. 오르막 조금 올랐을 뿐인데 그림 같은 산 풍경이 펼쳐지네요. 저 집인가 보다. 그림 같은 집이 하나 딱 있네요. 아 전망이 진짜 좋다. 근데 이게 보니까 천태산이라고 되게 좋은 산인데 이게 집 앞에 딱 이게 펼쳐져가지고 지금이야 차로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여기가 한번 들어오기 되게 어려웠고 동네 사람 이런 동네가 바로 옛날에 뭐 전쟁도 피해가는 동네라고 하죠. 근데 산 줄기는 진짜 산새는 되게 좋다. 풍경 명당에 자리한 오늘의 첫 번째 집 만나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인이세요?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아 예. 코로나 시대엔 또 예, 이렇게 예. 예, 선생님도 이렇게 아 아드님이신가 보죠? 네. 아이고 아 인물 좋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적당히 잘 섞어서 한층 더 잘생기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아니 근데 여기 선생님 댁이세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집이 예. 일단 이 전망이 너무 좋아서. 네네네. 네, 제가 전망이 너무 사실 전망을 보고 이 아. 자리를 선택했는데 아 처음에. 예, 네.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이게 폐가였어요. 아. 예, 20년 정도 이제 자리가 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네네네. 아 희한하다. 이 터를 되게 노렸을 텐데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한뭐 100몇십 명 될 정도로 네. 100명 이상 막 다녀가셨는데 여기 살라고. 주인분이 안 파셨대요. 그럼 여기 그럼 사시는 건가요? 여기는 저희가 집은 세종시에 있고요. 아. 예, 이제 주말에 와서 주말 이제 주택. 머무는 예. 세컨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구나. 예, 왜냐면은 맞습니다. 살림집이면은 사실은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단순해서 예, 맞습니다.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집 한 채. 이래봬도 수리하는 데만 5달이 걸렸다죠. 허물어져가는 흙벽은 부수돼 옛집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나무 골조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대신
경량철골로 외부 벽체를 세워 구조를 보강했다는데요. 제가 생각한 예산은 7천만 원이었고요. 사실 그 돈 안에서 해결을 했고 집안의 지금 현재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붕부터는 전부 목조로 돼서 나무로 다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측 벽체는 경량철골조를 이용해서 단열을 강화한다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여기에 흰색 스타코로 외장을 마감을 해 언덕 위 하얀 집으로 한골 탈퇴했습니다. 집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었다죠. 여기 제가 그 문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들어가시죠. 저희 집은 아니지만 예 아이고 야 어디 궁금 예. 오. 이 집은 외관도 그렇지만 내부도 단순합니다. 거실 겸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방 하나. 야 이거 근데 신축 같아요. 예. 아니 나무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 새나무. 그러게요. 새 집이라 해도 믿겠어요. 야 진짜 이거 사포질을 정말 이 사포질 영혼을 여기다 달아 넣으셨네요. 맞습니다. 아니 나무가 완전히 새집 같은. 예. 아니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목재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무 상태가. 예. 근데 예 여기다가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칠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나무 색깔이 그대로 나와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기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붕 공사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생긴 게 이제 제멋대로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로 하나하나 가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죠. 사실. 네. 이 석가래가 예.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거의 무슨 삼장법사 집행이 같고요. 석가래가 유난히 여기나 하여튼 내가 본 석가래 중에서 제일 유난스럽게. 모양이 석가래 하나도 너무 안 이뻐요. 하나도. 예, 왜냐면은 일렬로 쫙 규칙적으로 된 거보다 네. 이런 잡목을 해가지고 저거를 엮기가 더 어렵거든요. 특유의 그 멋을 살리기 위해 손수 집을 수리했다는 명훈 씨. 덕분에 몸무게도 쑥 빠졌다고 하니 집이 큰일을 했네요. 좋은 나무네. 예, 그래서 이제 밀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단단한 나무고요.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 그거에 비해서 이 석가래는 너무 연약해요. 네. 석가래는 이 뒤에 있는 잡목들 거의 갖다가 석가래를 한 것 같고요. 예. 집 처음에 구조는 거의 초가집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초가집은 아무래도 좀 하중이 그 기아집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석가래 같은 걸 좀 이렇게 가는 걸로도 많이 하고. 보이시나요? 앙상한 석가래와는 대조적인 굵직굵직한 이 집의 골격. 여기에도 숨은 사연이 있답니다. 집 지으신 분이 이 집을 아드님한테 지어주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지어주실 때 잘 짓고 싶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이걸 직접 이제 소달구지로 공수해 오셨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목수분들 같이 내려와서 예. 직접 이 자리에서 켜서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민가의 골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와서 봐라.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 골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옛날에 문은 여기다 꼈구나. 전형적인 우리나라 이제 민가. 예. 아, 그래서 이게 창틀도 이거 새로 생긴 벽 아니에요? 예,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외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텐마루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처마 아래 그 기단 부분이잖아요. 예, 기단 부분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실내로 안으로 들여와서 예. 집이 이제 굉장히 넓어졌죠. 예, 공간을 좀 확보하기 예. 위해서. 요 나무는 원래 있던 나무인가 보죠? 아, 이게 원래 이제 집을 짓다가 네. 여기서 이제 탈거한 예. 고목재를 예, 이용해서 그쵸. 예, 창틀을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아이디어가 폐목을 근사하게 되살렸네요. 그 위에는 픽스 창을 내 단열과 전망을 동시에 잡았는데요. 작은 집이라 현관, 주방 양쪽 문만 열어놔도 한기 걱정은 뚝이랍니다. 여기 들딱같네 진짜로. 뭔가? 뭘 하시나 했더니 텐마루에서 나온 나무를 또 재활용 중이랍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일부였었던 목재였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또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그 폐자재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좀 이 집의 일부로서 조금 그 교환을 해서 좀 사용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오, 시작부터 참 요란하죠. 그래서 살살, 더 살살 넣어봐. 살살 이렇게 누르고 있어. 폐가를 함께 고치면서 더 돈독해졌다는 아빠와 아들. 부자의 사랑과 오랜 세월이 묵은 폐목으로 빚은 작품. 제법 그럴싸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만 방이 하나 있네. 네네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폴딩 도어를 보통은 이렇게 방창을 폴딩 도어 잘 안 하잖아요. 네네. 폴딩 도어를 하신 거는 아마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킬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가 보죠? 예. 네. 밖에다가 저희가 지금 그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좀 더 네. 이제 만들려고 하고 네. 있는데 이 폴딩 도어를 열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나가게.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또 남향이래 가지고 예. 아까 저쪽이 동향이었으니까 여기 남향이잖아요. 예. 햇빛이 잘 들어서 이 방이 제일 따뜻하긴 하겠다. 네. 그죠? 예. 빨리 잘. 예, 잠도 빨래 잘 말로 빨래 잘. 과거 부엌이 있던 공간이자 현재는 명훈 씨네 집 유일의 방. 폴딩 도어를 설치한 거는 언제든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였죠. 어디 변하는 게 폐가뿐일까요? 꽃 보는 마음, 꽃 키우는 재미 나날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독대가 좀 깨져 있던 거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장독대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볼 준비 다 됐어? 볼 준비 다 됐어? 나 가도 돼? 응. 아이고. 알았어. 희동집에서 열심히 살고서 있으면 또 여기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소진하고 다 누리고 다 충전하면 더 또 활기차지고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잘 정리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한 60살 정도 되면 은퇴를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와서 뭐 이장님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 회사는 잘 돌아갈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전 여기서 이장 업무를 보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시는 네, 명훈 씨의 밝은 앞날 기대할게요. 자, 아유 맛있겠다. 그러게 맛이 없죠. 사이드로 좀 빼, 익은 것들은.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태연이 이번 주 되게 고생했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푸고 가자. 화이팅! 네, 화이팅! 다음 주 전국적으로 화이팅. 화이팅! 내년에 하고 싶은 거. 내년부터 하고 싶은 거. 내년 좋아요. 따뜻한 봄에. 말씀하세요. 응? 조교. 조격탕이요? 아, 네. 다음 분이요. 사람이 돌아온 집, 인생의 안식처를 얻은 사람, 서로를 만나 평온한 밤을 보냅니다. 이번에 만날 집은 황금 들녘이 펼쳐진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있는 걸까요? 밤에 어디 다 진짜가 있구나.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 봐봐. 여기 엄청 많네. 펜션에 여행 온 것처럼 보이는 젊은 부부. 지붕 청소라도 하시려나? 청소가 아니라 자수하기였네요.
요즘 지붕에 떨어진 귀한 잣집 논제위에 빠졌다는 부부. 얘 진짜 예쁘게 생겼다. 봐봐, 이거 봐봐. 헉, 너무 예뻐. 안 되겠다. 장사해야 되겠다. 잣은 비싼 거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는데 잣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돈 떨어지는 건데. 진짜 돈 떨어지는 느낌. 예전에 강원도 갔을 때나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용인에서 이걸 하게 될지. 어머, 왜 딴 시골 마을인 줄 알았더니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수도권에 있는 집이랍니다. 20년 된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 저는 최건희. 현다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저기서 자고 자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최이든입니다. 전원생활은 되게 부자들이 하는 거라고 일단은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조금 용기가 필요할 뿐 훨씬 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으로 휴가 오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하나는 경제적인 조건도 있었고 일단은 통근 시간에 대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의 기준선 안에서 찾고 찾다가 저희가 이 집을 한번 고쳐버리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처음에 이 집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집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빈집 상태로 얼마간 방치돼 있었던 낡은 목조 주택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거라는데요. 신축보다는 예산을 훨씬 아낄 수 있었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집이 바뀔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들 도착하셨네요. 전라도 어디 호남 평야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는데 사실은 서울 바로 옆이에요. 네. 용인이잖아요, 용인. 그죠? 아, 여기 보니까 이제 전원마을이 쭉 보이는데 네. 소장님 한번 찾아봐야 돼. 같이 가보실까요? 찾아보죠, 뭐. 예. 전원주택단지의 목조 주택을 고쳤다는 그 집을 찾으러 갑니다. 아, 동네 스케일이 너무 좋죠. 정말 네, 너무 인간적이고 아늑하고. 그리고 여기가 오래된 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들 이렇게 크고 이러는 걸 보면은 참 이런 데가 사람 살기 참 좋은데. 아니, 마치 이렇게 어디 외국 마을에 온 것 같이 네, 저는 다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목조주택이에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또 다르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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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이세요? 아, 젊은 분들이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국에 계신 그 집에 계신 분을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외국 주택까지 온 거 같아요. 친구들이 올 때마다 다 외국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그림 같은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림 같은 집이에요. 딱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이 북쪽에서 연기가 싹 올라오고, 그죠? 조그만 마당이 있고, 그죠? 이 집은 뭐 새로 지으신 건 아닌 거고 리모델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지은 지 약 20년 정도 된 세월을 좀 머금고 있는 집을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 저희가 이제 새 단장을 해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재생이네요. 그러네요. 재살려서. 완전 재생이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이딩으로 외장을 많이 하잖아요, 목조주택은. 근데 보통은 이제 가로결로 많이 해요. 선생님은 유일하게 세로결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가요? 쇼다리 같이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왜곡, 시각적인 왜곡? 집이 단층집이다 보니까 조금 눌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로로 했을 세로로. 때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포치도 원래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번 포치도 이번에 리모델링 이번에 하면서 증설. 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구에 포치 증설뿐만이 아니고요. 옛집의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집 안팎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했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새로 덧댄 게 느껴지는데 선생님네는 원래 있었던 건지 새로 한 건지가 헷갈려 우리가 물어볼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고치신 것 같아요. 튀지 않게. 그렇죠. 네, 저 그냥 굴뚝만 좀 튀어요. 굴뚝만 나는 새 거. 딱 아, 지금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쟤만 반짝반짝거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묻어 있어요, 같이 동네에. 좋네요, 되게. 안에도 기대가 되고. 들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집안을 구경할 차례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뚫었구나. 터치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저쪽이 보이게.
아, 네. 여기 역시 장화가 있구나. 저희 세 가족의 네. 새가 요거 3살짜리 거. 이 집은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은 가족 공용 공간이, 오른쪽은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먼저 공용 공간으로 향해 봅니다. 아, 야, 신축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모던하면서도 환한 거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엌하고 거실이 같이 있는 공간이 된 거죠. 예. 이제 그게 표준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부엌이 거실이 있고 부엌은 좀 독립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다든가 따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부엌을 보여주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이제 요새는 그게 이제 바뀌었죠. 오히려 부엌을 과시하고 싶은 공간이 됐죠, 요새는.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아마 이 부분에서 그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원래 여기 벽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벽을 저희가 그 내력벽을 제외하고 최대한을 뚫었어요. 아, 네. 최대한 뚫어서 네. 테이크아웃 공간을 만드셨군요. 어떤 분은 매점이라고 해요. 예전 같은.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장사하자. 이 창은 원래 있었나요? 여기가 이제 향으로 따지면은 이쪽이 이제 남향이 이쪽이 남향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창이 원래는 이 공간에 저 남향을 이제 보면서 있었고 마당으로 향하는 창은 아주 작은 창 2개만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남쪽 창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마당이 보이는 서쪽 창을 액자처럼 키웠답니다. 옆집 덕분에 서양빛을 제한해서 드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신경을 쓴 만큼 환한 햇살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비용은 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데 신축을 지어놨을 때에 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난방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도시가스가 일단 여기 눈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난 도시가스 없을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벽난로를 새로 들이신 건가 보죠? 그러면은? 네네. 아까 연통이 새 건가 보니까. 네, 새로 또 저희가 꿈꾸는 낭만이 있잖아요. 벽난로는 매립형이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시공을 하는데 내화벽돌로 두르고 저 프레임을 잡고 이거를 목공을 마감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3배로 들었어요. 벽난로 가격이 한 3배가 결국은 이거 비싼 이거 산 거하고 비싸게. 맞아요. 근데 분위기는 좋은데요. 선생님 여기 앉아서 이제 흔들의자 놓고 뜨개질을 하면 완성이에요. 그럼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면서. 그다음에 저기 진짜 다이닝 스페이스도 되게 매력적인데 너무 좋다 여기가. 이렇게 이쪽 바깥쪽도 쫙 보이고요, 그렇죠?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서.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네, 인원이 좀 네, 늘어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다이닝을 하게 되고요. 저희끼리 이제 식사할 때는 여기서. 아니 날씨 좋을 때는 여기서 많이 생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아, 이 뷰가 사실 정말 그림인데. 그렇죠. 인스타 포토존이다. 그래서 우리 뒤뜰에 잣나무를 담은 자연의 액자가 정말 예술이네요. 아 근데 부엌 여기. 네. 아 이 부엌은 느낌이요 집 속의 집 같아요. 아. 네, 집 안에 또 집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공으로 된 지붕이 있고 이렇게 박공면이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이 넓지는 않은데 이게 높으니까 부엌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11자 부엌이잖아요. 요 폭이 보통 이제 저희가 한 1m 정도가 이렇게 적정하더라고요. 선생님 요거 조금 더 넓은데요, 1m보다. 넓어져서 저희가 원래는 둘이 부엌에서 많이 일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네. 그 20년 전의 라이프 스타일과 지금 라이프 스타일의 대표적인 변화죠. 소통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좀 넓게 보이는 굉장히 좋은
그 해법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을 많이 하고 상부장을 없애고 오히려 이제 이 아랫부분에 네. 거실에서 아무래도 이쪽이 보이는 뷰다 네. 보니까 여기는 상부장을 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없앴고요. 그래도 저희가 수납을 제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꽉꽉 채워서 수납을 넣었어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한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그래서 딱 면적이 딱 적당하고 알차게 잘 집었어요. 되게 현명한 디자인. 네, 되게 현명하게. 똑똑하게 잘 고친 집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가을 아침 작은 텃밭은 세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싱그러운 채소를 내어줍니다. 이드셨어요? 햇살 잘 드는 마당은 이든이가 뛰어놀기 좋은 자연의 놀이터이기도 하지요. 그 모습은 TV처럼 비추는 창을 지나면 주방으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있어 참 편리하겠어요. 내가 요리해야 되는데 옆에서 다 먹는 거야? 맛있어?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 반 오픈형으로 바꾸기를 잘하셨네요. 오늘의 스페셜은 잣죽입니다. 잣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해본 잣죽. 야, 자급자족으로 완성한 브런치. 근사한 레스토랑 부럽지 않네요. 먹겠습니다. 완전 고소해. 고소해? 마음에 들어? 몇번 더 해먹자. 연애 시절에는 핫플레이스들 많이 갔는데 지금 여기가 핫플레이스. 어디 나가서 먹는 것보다 근데 집에서 진짜 해먹는 게 너무 맛있고 재밌고 그래서 자꾸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설계로 가사 분담을 통해 가정의 화목도 지키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직 보지 못한 사적인 공간을 구경해 봐야겠죠. 이쪽이 이제 그 침실존으로 가는 데죠?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아,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예. 밖으로 나가는 문인가요? 아, 이쪽이 아까 들어올 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 여기 이렇게 테라스 겸 온실 겸 이렇게 돼 있네. 네. 현관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외부 공간을 강화 유리를 이용해 썬룸으로 개조했다는데요. 잣나무 숲을 그대로 끌어들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기 있으니까 정말 이게 자연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약간 펜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서 있는데 이렇게 트리하우스에 있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또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고. 또 벌레나 이런 것들은 못 또 들어오고. 괜찮고 해서. 예. 기존에 데크가 있던 곳을 덮고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창고 공간으로 이제 쓰셨던 것 같아요. 어떤 저희도 근데 창고 공간으로 쓰기 너무 아깝다. 여기 자연도 나무도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를 좀 활용하자 해서 이렇게 여기에 저희들은 또 시간 보내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네. 많고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공간에서 너무 지루하고 이럴 때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가는 게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네 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일상적인 공간을 이 안에 들인 거죠. 캠핑 와가지고 숲에서 애들과 놀고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굉장히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에 여기가 무드 공간으로서는 빗소리 두두두두두 정말 낭만적. 네. 또 침대 옆에 있으니까요. 야. 아,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 이쪽 안방이 있네요. 안방에 좀 한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이제 여기가 바로 안방인데 아, 여기도 이렇게 방법을 살렸구나. 20년 전 유행했던 스타일의 안방은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박공을 살려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조명은 전문가인 아내가 직접 고른 거라죠. 그다음에 이제 조명도 좀 특이해요. 침실은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는 네.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톤 다운 시키고 색온도만 다르게 줬어요. 아. 바깥에는 이제 조금 높은 색온도로 줘서 예. 이렇게 하얀 불에 가까운 4000K 정도로 활용했고 여기는 3000K 정도로 3000K. 떨어뜨리고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 그게 목조주택이잖아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조금 예민한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잠이 깊게 오고 예. 아침에 짧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개운하다. 사모님은 어떻게? 선생님은
저는 태어난 이래로 매일매일 숙면을 아, 취하고 있어요. 아,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잠 잘 자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고요. 머리에 스위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대면은 바로 잠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스위치가 있으신 분이군요. 스위치 내장형. 아이방은 또 얼마나 세팅이 잘 됐는지 궁금한데. 그러게요. 한번 가볼까요? 거기? 너무 궁금하네. 아, 옆인 것 같은데? 저기구나.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아이방을 두어서 문만 열어두면 언제든 이든이를 볼 수 있고요. 남향의 큰 창을 통해 종일 볕이 잘 드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죠. 여기는 역시 공주방이네. 아, 색깔도 너무 예뻐. 애가 이제 지금 92cm까지 자랐군요. 네, 맞아요. 92cm까지. 1m가 안 된 공주군요. 네. 공주. 그러니까 안방은 이제 북쪽에 놓으시고 네. 아, 아이는 이제 확실하게 남향을 주셨네요. 네. 햇볕이 음. 들어오는 따사로운 네. 느낌이 애기의 네. 어떤 밝게 영향을 주지 네. 않을까 싶어서 네. 햇볕 가장 잘 들어오는 방을 하고 아기. 연보라로 칠하고. 네. 연보라 색깔로.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침대죠. 그렇지. 너무 부럽고 어렸을 때 이런 침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저희의 로망이었던 어렸을 때 이런 침대 있었으면 맞아요. 너무 좋겠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열심히 찾아서 이제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제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제작을 한 침대입니다. 옛집의 구조만 그대로일 뿐 공간마다 완벽하게 탈바꿈을 했는데요. 신축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훌륭한 리모델링. 44평인 이 집을 고치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약 한 8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서 이제 계획을 했는데 다 하고 나서 한 1억 3, 4천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목공 비용과 창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하긴 했어도 집이 바뀐 걸 보면은 만족하다고 하죠.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는 썬룸으로 향한다는 건희 씨. 네, 여기에서 자주 숨어 있죠. 육아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밤에 나와서 혼자 가끔씩 뭐 맥주도 한 잔씩 마시고.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썬룸은 이든이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됩니다. 우와, 과감한데? 이들이 먹으려 달팽이야 달팽이? 아빠도 그렸어? 달팽이인 줄 알았는데 뭐 많이 실망하셨나 봐요. 아, 그래도 아빠한테 달려가는 걸 보니 건희 씨 복 받으셨네. 이분이 그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한 붓터치, 과감한 색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강아지 다 있으니까 집 아닐까요? 맞아, 달팽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지. 세월을 머금은 목조주택의 기적 같은 변신. 리모델링으로 집도 가족의 일상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훗날 이든이는 이 집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아이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 고친 집. 어둠이 내리면은 이든이네 식구들은 자연스레 벽난로 앞으로 모입니다. 집을 완성하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죠. 가족의 따뜻한 시간이 더해지는 이든이네 집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집이 아닐까 싶네요. 누나 불러온다. 집이란 사람을 살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빠를, 나를, 그리고 이든이를, 우리를 살리는 곳이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쌓는 것이 이 집이고 엄마 아빠랑 그래도 있었던 어린 시절이 뭐 즐거웠다. 그때 뭐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죠? 이곳은 충남 서천인데요. 바다와 평야가 함께 있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죠. 아, 여기가 서천이잖아요. 서천이 옛날에 1923년에 지어진 한옥을 제대로 탐구해 주실 분들 노은주 임형남 소장이십니다. 아, 느티나무 임 소장님이 참 좋아하시죠. 이거 하나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니시나무. 아, 시원하잖아요. 여기서 바람이 엄청 시원하잖아요. 소리 좋고. 소리도 좋고. 역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네요. 마을에 이런 정자봉 같은. 저런데도 전체적으로 동네가 낮으니까 네. 여기가 사실은 대단한 언덕은 아닌데 어. 상당히 높게 굉장히 높아 느껴, 보이죠, 높게 그죠? 느껴져요. 동네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낮게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이렇게 좀 편안한 동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쪽이 높은 산이 없어가지고 사람들도 심성도 되게 부드럽고 지형이 또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마을이 진짜 좋다. 아니, 예, 그러니까 넘어왔더니 싹 마을이 하나씩 네. 나타나고 집들이 하나씩 있는데 숲도 되게 저기 대나무 숲 있고. 옛날 집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이 나무 울타리를 지나자 한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숲이 이렇게 집을 쫙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되게 자리도 되게 잘 잡은 집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맞나요? 과연 이번 집은 어떤 건축적인 재미가 있을까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집 입구에 자리 잡은 대문채. 아, 여기 이렇게 대문채도 이렇게 있고 대문이 있고. 그래서 대문채가 원래는 이쪽에서 예, 이렇게 여기가 대문채고 들어오고 여기 내벽이 그렇죠. 있고. 안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내벽이 있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와서 보면 네. 집이 이렇게 딱 열리게. 그다음에 이 집은 이제 네 칸이잖아요. 둘, 셋, 네 칸짜리. 네 칸이니까 보통 일반 우리 알고 있는 민가보다는 좀 큰 집이죠. 큰 규모죠. 가장 먼저 살펴보는 거 바로 퇴마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퇴관이 그러니까 여기 퇴마루 있는 퇴관이 굉장히 깊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우물마루 예. 두 폭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깊은 편이죠. 보통 우리 요 그거, 정도죠. 예, 하나 60cm 정도 되잖아요, 예. 보통. 둘, 셋, 넷, 다섯, 일곱이니까 1.4m 가까이, 거의 1.2m가 넘어요. 1.5m 가까이. 폭이 무려 1.5m. 보통 민가 한옥의 2배나 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예. 팻마루가 돌아가는 것도 너무 예뻐요. 아직도 살펴볼 게 남았습니다. 이쪽은 되게 시원하게. 퇴마루 구조도 상당히 독특하죠. 기역자로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저는 처음 보네요.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더운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제 마루가 발달돼 있죠. 그렇죠. 보통 이쪽 동네는 그러니까 좀 우리 저기 강원도나 이런 데가 마루가 마루가 별로- 없어요. 네, 마루가 없고. 예, 다 실내로 들어가 있어 마루가. 추운 지방의 북방식 한옥은요. 난방 때문에 마루가 내부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또 우리 한옥은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도 사용하는 부재들도 달라진다죠. 이 집은 민가 한옥에 비해 한 칸의 크기도 넓고 석가래도 곧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석가래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뭐 안에 저런 볼을 걸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민가에서 많이 안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굉장히 옛날에 부자가 살던 좀 집이구나. 사셨던. 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지은, 공들여 지은 집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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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젊으신 분들이. 한옥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나오셔야 될 것 와, 같은데. 집이 너무 좋아서. 드디어 새내기 귀촌 가족과 만났네요. 대리와도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우 정말 귀엽네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아이의 이름은 테리입니다. 테리. 테리. 오, 테리우스 동생인가? 테리우스 동생인가? 아이고 이 싸한 분위기 어쩌죠? 소장님들이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집도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고치시고 이거 조성하는데? 실제로 공사는 3개월 조금 넘게 걸렸고요. 3개월 만에? 네. 굉장하시다. 막 그때 네. 정말 딱 집중해서 네. 했고요. 조금씩 손보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죠. 네. 엄청 많죠. 앞에 여기 땅도 그렇고 네. 잔디 심는 것도 그렇고 지붕의 보수도 그렇고 그렇죠. 문제가 사실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살면서 네.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 귀촌이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몇 달 살아볼 좋은 집을 찾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아는 분께 이 집 소개를 받았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되니까 이 집을 한번 봐라. 근데 보고 나니까 먼지가 쌓였고 뽀얗고 이건 정말 누가 보면 폐가처럼 보이지만 모든 골조, 기둥, 석가래, 보, 지붕까지도 다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요. 나무 골조에 반하고 말았죠. 비가 올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도 비가 새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너무 멋있었고 제 눈에는 너무 괜찮아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이걸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제 입장에서 이 사람 서울 촌놈이라고 시골 분들한테 사귀다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게 컸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는 했지만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굉장히 조그마한 굉장히 오래되고 조그마한 전셋집에서 살다가 내려왔고 은행에 조금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부부의 생활에 맞게 고쳤다네요. 그런데 궁금하네요. 부부가 젊은 나이에 귀촌한 이유는 뭘까요? 됐다. 바로 딸 테리 때문이었죠. 도시가 아닌 초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봤을 때 좀 과하게 키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맞춰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우리 식대로 아이를 키워보자. 정말 어떻게 보면 촌스럽게 좀 그렇게 키워보자. 편안하게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아이를 키우자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테리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제 16개월 아기로 성장을 했죠. 오래된 한옥에 그렇게 테리의 시간이 쌓여갑니다. 1923년에 지어진 한옥의 내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현관을 만드셨구나. 드디어. 와, 이거 뭐야? 역시 완전히 기대했던 대로. 완전히 카페처럼 고치셨구나. 97년 된 한옥 부엌의 환골탈태. 모던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한옥과 비교하면 이거 부엌이 많이 큰 편입니다. 석가래를 살렸네요. 새까만 색깔이 참 오묘하죠. 부엌이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끄름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나무를 까면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보신 분이 처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 다들 이거 일부러 칠하신 건가요? 이렇게.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새까만 석가래. 어머, 참 아름답네요. 대들보 부재가 부엌에 있는 대들보 부재가 대청마루 대들보 부재 사이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우람한 대들보를. 와, 이거 대들보 크기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팔짝진. 여자들의 공간인 부엌에 공을 많이 들인 집 같죠? 안주인의 힘이 셌던 걸까요? 서남부 지방 여자들의 힘이 진짜 강해요. 농경이니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이 강하고 경상도나 강원도 쪽은 남자들 공간들이 훨씬 더 좁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때 사회상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부엌이나 이쪽 헛간 쪽은 대강했거든요. 사실은 좀 살짝 대강하는데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이 부재를 이런 걸 짠 게 되게 솜씨 좋은 사람들한테 잘 해라 그래가지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보니까 아까 밖에도 사실 멋있었거든요. 네, 대청도 있고 난간도 이렇게 싹 두른 게 남편은 멋쟁이, 실세는 부인. 이제 이런 느낌이고. 호방한 부엌을 보니 안이 더 궁금해집니다. 머리를 아니요. 저는 한옥에 최적화돼 있어요. 저는 별로 아, 이 사람 숙이셨는데? 집의 중심 거실로 들어서는데요. 위에인데 이런데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는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탁 트인 거실로 마당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지요. 그 위에 이제 이 석가래하고 보는 살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위에 이제 종돌이잖아요. 이게 종돌인데 여기에 이제 그 상량문이 쫙 있네요. 아, 그러네요. 제대로 상향문이. 상량문은 집을 지은 시기, 공사 내역 등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집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병진 2월 11일에 그 계기, 그러니까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각 견주 상량 했다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병진년이면은 16년이 맞을 거예요. 1916년이요? 1916년이면 100년이 넘은 집이네요. 여기 부부가 무척 놀랍니다. 아니요, 저희 23년이라고 23년. 아니 여기에 이제 병진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맞겠죠.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몇 년 차가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는데 100년 가까이라고 알고 있다가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잘 가꾸고 그대로 잘 유지해서 저희의 역사도 좀 남겨놓고 그 부분을 또 나중에 테리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명품의 역사를 알게 된 거죠. 부부 괜히 뿌듯해집니다. 이제 방 공간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 무슨 이렇게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는 복도 같네요, 이렇게. 사실 한옥 공간에서 이렇게 복도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한옥의 복도라 낯설면서도 새롭네요. 오른쪽에는 세면대와 욕실, 왼쪽에는 대리방과 침실, 복도로 이용해 공간을 나눴네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복도가 제법 되네요. 네,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있어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나뉘고. 그래서 여기는 또 사적인 공간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밖에서 이렇게 잘 안에가 안 보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호도 잘 되는 것 같아요. 104년 된 집 칭찬에 형진 씨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제 공식 질문을 해야죠.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두 분에게 집의 의미는 또 어떤 걸까요? 제가 독립을 한 이후부터는 네. 월세나 혹은 전세 걱정들, 부수가적인 어떤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집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의미를 이곳에 와서 처음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집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냥 내가 잠깐 기거하는 곳일 뿐이고 언젠가는 이곳은 떠날 곳이야 라는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근데 오늘은 바다잖아요? 바다도 한참 나왔죠, 지금. 그것도 제주도에서 서쪽 네.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지는. 네, 저기 저 섬이 차기도라죠. 설마 차기도에 있는 집은 아니겠죠? 저기요? 네. 이제 배 타나요? 네, 배 타고 이제. 에휴, 걱정 마셔, 소장님들 배는 안 타요. 오늘 두 번째 집은요, 알록달록한 밭을 지나 저 안쪽 마을에 있는 바로 이 검은 지붕집 고산집입니다. 이 집은 고산리에 있어서 고산집이라 부른다네요.
연희 집처럼 집안일에 한창인 이분이 아무래도 집주인 같으시죠? 집에서 별로 안 하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여기 와서. 뭐라? 집에서 안 하시는 걸 하신다고요? 여기도 집이 많는데요. 이제 가기 전에 이래 썼던 침구 같은 걸 수건 이런 걸 빨고 가거든요. 빨아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죠. 와서 앞사람의 흔적을 좀 느끼는 거라고 할까요? 사실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수건 개는 거, 뭐 베갯잎 개는 거 이런 게 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야, 여러 사람이 쓰는 듯 이부자리도 많은데요. 대체 이 집에는 얼마나 많은 식구가 사는 걸까요? 혹시 민박집인가요? 11가족이 같이 쓰는 집이에요. 이상하죠? 그 11가족이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족이 11명이냐? 대가족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각기 다른 11가족이 같이 쓰고 있는 집이고요. 집 한 채를 같이 공유하는 일종의 공유 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산집은 이렇게 11가족이 함께 소유하고 나눠 쓰는 공유 별장이랍니다. 대체 어떻게 집을 나눠 쓸 생각을 하셨을까요? 친구가 이제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오래된 제주 돌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집주인을 모았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뒤에 밭도 있고 그래서 땅이 꽤 넓어요. 그래서 그 금액 그리고 이제 폐가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고쳐야 되는 금액 그리고 당연히 설계비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간 여러 가지 집기 비용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계획을 세웠고요. 저는 한 집당 5천만 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5억은 조금 더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아니라 11명이 되었어요. 모두 동등하게 투자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똑같이 n분의 1, 11분의 1입니다. 모든 게. 의사결정할 때도 11분의 1 기준으로 모두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11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11분의 1 소유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였죠. 일주일 만에 11명을 모아 집을 구입하고 1년 동안 수리를 해서 마침내 11가족의 별장이 탄생을 했답니다. 고산집은 제주도 옛집을 보존하며 개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공간을 가진 안채, 안거리와 독립적인 별채인 밭거리가 있죠. 오늘 밭거리의 집주인이 바로 이분이시군요. 서울을 벗어나 간만에 여유를 만끽하시나요? 그래요. 이런 게 별장의 맛이죠. 고산집에 또 다른 가족이 찾아오네요. 어째 이분들도 집주인이신 것 같죠? 감이 좀 낮아진 것 같아.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내가 심은 건데 이렇게 됐어. 라면다가 정말. 네, 정말 심은 건데 동백도 들어가세요. 이 가족은 1년 만에 오셨다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어디? 네. 저번에 오자마자 집부터 살피시는 걸 보니 역시 집주인이십니다. 한참 만에 와도 안 낯설어. 내 집 온 것 같아. 내 집이니까. 맞아요. 내 집인데. 오랜만에 찾아왔지만 내 집이라 그런지 편안하다는 가족. 지난 4년 동안 이 별장에 200% 만족하신다네요. 세상에 내 집만큼 좋은 거는 없겠죠. 이거 놓으니까 살겠네. 어떤
어떠세요? 오면 오실수록 이 집이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꼭 내가 그 어렸을 때 살던 집의 그 향수가 그대로 배어 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고 어디 다 관광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만 이 집에서만 놀고 싶어요. 걱정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조금 의아했죠. 네,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의견 충돌이 좀 숫자가 많다 보면 의견 충돌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그 이제 강미성 교수님한테 이제 제안 받고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문서를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내드렸어요. 그걸 보시더니 바로 그날로 제가 하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물론 제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잠깐이라도 머물다 가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요. 역시 딸뿐이죠. 예, 딸. 역시 딸이에요. 그런데요,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면은 서로 오겠다는 날이 막 겹치고 뭐 그러지는 않나요? 걱정되네요. 그 예약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유 캘린더가 가장 간단하고 11명이니까 365일로 나누면 사실상 한 30일 안팎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당 일주일을 먼저 할 수 있고요. 이제 취소는 이제 2주 전에는 해야 저희가 그 사용료를 안 내는, 그러니까 벌금, 노쇼 벌금이 있는. 혼자 오면 무조건 어떻게 쓰든 15,000원. 2명에서 4명까지 이게 보통 가족이 그렇게 오니까 뭐 2만 원, 5명 이상은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산집에는 또 하나의 사용 규칙이 있다네요. 집주인의 직계 가족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가족의 형제들은 고산집이 발행한 요요 형제 쿠폰이 있어야 쓸 수 있다는군요. 푸릇푸릇한 밭을 따라서 우리 소장님들이 오시네요. 아, 답이 예쁘다. 요 집인가 보다.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되게 이쁜 집이 있네. 아담한 집이. 옛날 제주도 집인데 네. 좀 살짝 고쳤어요, 살짝. 여기 뭐 써있다. 아, 예. 10명인가 봐요, 주인이. 아, 11명이구나. 같이 공동 소유한 그런 집인가 봐요. 그런 집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역시 그분이셨군요. 집주인과 소장님들 서로 아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 분의 건축 전문가가 만났으니 이 집이 아주 떠들썩하겠는걸요. 밭이 많고 네. 산모작을 하는 아주 부자 동네랍니다. 아니 딱 그런 약간 따스한 기운 같은 게 오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네. 진짜. 아, 여기 또 어떨까? 먼저 안거리부터 볼까요? 오, 여기 멋있네. 아,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큰데요, 집이? 그렇죠. 깜짝 되게 높네요. 놀라요. 네. 진짜. 와, 천장 좀 보세요. 이 집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은 곧 환갑이라는데요. 이 집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이렇게 예쁜 나무결을 찾았다네요. 와, 좌식과 입식이 조화로운 거실도 눈에 띕니다. 이 독특한 거실도 옛집을 고쳐서 새로 만들었다죠. 원래 제주 전통가옥 구조로 2개의 방, 부엌, 마루 외에 창고하고 책방이 있었는데요. 개조를 하면서 큰 방은 넓히고 책방을 뜯어 거실을 확장을 했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왔는데 또 여기가 텐마루 이렇게 집 앞에 있는 텐마루 같아서 집 안에 예. 텐마루였죠? 그래서 이렇게 텐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아, 느낌이에요. 그러네. 아니 그리고 같은 풍경인데 아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랑 근데 앉아서 보니까 여기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네. 요 공간은 원래는 이제 제주도에만 있는 건데 채방이
채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방의 높이지만 네. 그냥 마루를 깔아서 그 정지에서 이제 작업도 하고 걸터 앉아서 작업도 하고 밥도 먹고 하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뛰어오르는 공간이 이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뒹굴뒹굴 하면서 바로 이 집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게 와이파이가 되게 잘 돼. 그러니까 와파죠. 와세권. 네, 그러니까 와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그야말로 평평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수직적인 조금의 변화만 봐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평평한 거실이 아니라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서 여러 명이 걸터 앉을 수 있는 테마루처럼 쓰시는군요. 정말 똑소리 나는 공간 활용법이죠. 그런데 이 문, 이것도 뭔가 비밀스러운데요? 아, 작은 방이 숨어 있었군요. 집속의 집 같아요. 그래갖고 이 안에서 보면 마사토 마당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현대식 주택보다는 한옥이나 약간 전통 가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인 것 같아요. 밖에도 여러 채가 있더니 이 안에도 또 여러 채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 큰 문은 또 과연 이 문을 열면은 또 과연 뭐가 나올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문을 되게 일부러 크게 만들었구나. 네. 우와. 크게 열리네. 침실은 옛집의 방 2칸을 합쳐 하나로 크게 만들었다네요. 방의 천장 높이도 달라서 침실은 아늑하지만 거실은 높고 시원해 여러 명이 모여도 답답하지가 않다네요. 또 옛집을 고칠 때 신경 쓴 게 바로 요 기둥이라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서 기둥이 중간에 있으면은 막 가구 배치하기도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막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기둥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 공간이 더 크고 높아 보이는 것에도 기여를 하는 것 같고 벽만 살짝 털어내고 원래 있던 기둥 부재대로 그대로 이제 그 위치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옛날이 어땠을 거라는 상상도 좀 할 수 있고. 아, 이 자리는요 옛날에는 아궁이 자리였다는데요. 하지만은 지금은 짐을 보관하는 센스 있는 수납장으로 변신을 했답니다. 여러 가족, 사실 서너 가족도 아니고 완전히 남남인 11가족이 만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 될 거죠. 상책선의 원칙들이 일단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이불은 갈 때 되도록 빨고 커버를 하고 빨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는 싹 다 비우고 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림 공책이라고 거기다 이제 자기가 겪은 일을 써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전에 무슨 이런 일이 일이 있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나. 이것이 지난 고산집의 역사를 적은 살림공책이랍니다. 이 집에서 경험했던 4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네요. 음식 쓰레기 처리 방법도 서로 알려주고요. 고장난 것도 척척 수리하셨네요. 11가족 모두 든든한 집주인이시군요. 지금부터 저희 임시총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총회 때 조금 제가 고산집은 정기적으로 총회를 연다는데요. 집의 중요한 일들은 11가족 집주인이 논의를 한 뒤 투표로 결정을 한다네요. 집은 나눠 쓰는 게 아니란 말은 다 옛말인 것 같죠? 다시 고산집을 구경해 볼까요? 밖거리는 7평 원룸 구조인데요. 혼자 쉬기 딱 좋겠죠. 그런데 저 나머지 한 채는 대체 또 어떤 곳일까요? 근데 여기 밥은 주로 외식을 하시나 봐요.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배달이 잘 되나 보죠 여기? 아예 없진 않겠죠. 아, 그것이.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가- 집의 생명은 사실은 네. 주방이기 그렇죠. 불 쓰는 때문에.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소를 여기로. 키우던 네. 우사였지만 아, 부엌이 여기 숨어 있었네. 옛날에 우사였던 이것을 공동부엌으로 개조를 했다는데요. 가족들이 따로따로 오더라도 이곳에선 만나게 된다는군요. 일종의 가족회관이라고 할까요? 옛 우사의 흔적도 살짝 남아있군요. 저기 저 구멍은 뭐예요? 아 역시 굴뚝인가요? 바람 구멍인가? 원래는 이제 우사에 바람이 네. 통하게 네. 했던 아. 이제 아 소가 내다보는. 네네. 아무래도 여러 가족이 모이다 보면 살림살이를 같이 쓴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아, 있지 않나요? 네네.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방이 하나의 이제 어떤 은하계잖아요. 네. 그 집에. 근데 각 집에 비기들이 다 여기에 도착하고. 아, 그치. 그럴 수가 특히나 있겠다. 안 쓰던 네. 왜 결혼할 때 준비했는데 네. 요즘 안 쓰는 심지어는 어머니 세대가 네. 결혼할 때 쓰셨던 네. 이런 네. 컵, 아. 쟁반 이런 걸 다 갖고 와가지고요. 아. 열한 가족 그릇도 여기 다 모였네요. 뭐 하나 공유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죠? 어머, 저거 예단 그릇이네. 그릇도 마음도 하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공유 별장을 고민하는 분께 당부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늘 누가 집을 뭐 나중에 우리 친한데 같이 살아 그러면 꼭 말려요. 너무 친한 사람끼리는 하지 마라. 저희도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뭐 느슨한 느슨한 관계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야 조금 더 네. 신경 쓰고 네. 배려하고 그거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제일 친한 사람끼리는 절대 하지 마라. TV인가요? TV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도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지도네요. 오, 고산 고산 투어지도. 투어지도. 아, 여기로 가면 쭉 가면 여기가 이제 소위 읍내 제일 다운타운. 다운타운이고 네. 빵집 제과점? 있고 네, 서점. 서점 서점 있고. 네. 사실 여기가 우리를 약간 외지인으로 보긴 하지만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려고 해요. 그래서 단골 식당도 만들고 네, 단골 서점도 만들고 빵집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넓혀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게 진정으로 집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럼 고산 투어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기도에서 투어를 시작합니다. 고산의 명물 고산밭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는 골목 여행 차례입니다. 아니 집들이 다 예뻐요. 아까 그 집처럼. 단골 가게도 빼놓을 수 없죠. 동네 상권도 살리고 마을 문화도 만드는 내 집, 내 동네를 즐기는 알찬 고산집 관광 코스네요. 사실 여기 찐빵이 굉장히 유명한 팥 있는 찐빵이 있다는데 이게. 이게 네. 막걸리 찐빵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예, 또 와. 오겠습니다. 예. 어우, 소장님들 신나셨네요. 고산 여행 대만족입니다. 마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픈 11가족의 고산집. 고산집 밖거리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네요. 처음 이주 올 때는 중학생이었지만 이젠 대학생이 되어 혼자 왔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오면은 잠자리부터 준비하네요.
아까 방금 왔어. 해질녘 기되자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입니다. 모두가 집주인이자 서로의 든든한 가족인 공유 별장 고산집 사람들. 집의 온기와 함께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저녁. 나눌수록 더. 강원도 고성의 한 마을에 오래된 한옥을 고쳐 살고 있다는데요. 음악 프로듀서로 바쁘게 살았던 서울에서와 달리 집을 가꿀 여유가 생겼다죠. 조엘, 앉아. 예, 제 두 자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이제 3살 반 된 조엘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최근에 들어온 유기견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온 레네입니다. 얘가 훈련이 안 된 애라서 쟤는 나갈 수도 있어요. 쟤는 못 불러줘요, 그래서. 아빠 껌딱지 같은 녀석들과 함께 귀전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글쎄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감정 수업이라는 거를 요청을 하셨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 삶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살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땅을 사볼까 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대출도 알아보고 은행에 예술가들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느 분이 연락을 해주셔서 집이 하나 났는데 그래도 고쳐 살면 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와서 보겠냐? 그래서 이 집을 오게 된 거죠. 구매를 하신 거예요? 구매는 못하고 다행히 이제 여기 집주인께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건은 고치는 거나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살게 되는 거고. 100년이 넘어 허름하기 짝이 없던 한옥. 한 달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지인들과 총동원한 공사 끝에 이렇게 근사하게 바뀌었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한 5천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0년에 만약 5천 치면 1년에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뭐 38만 원 정도, 월세 38만 원짜리 집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촌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알아볼 탐험 대장님 도착하셨네요. 제주도만큼 굉장히 그 집에 지역색이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북방식 한옥 그 구조가 그대로 관찰이 되고 단정한 걸 보니까 리모델링한 집을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 너 누구니? 아이고 되게 착한 개가 있네. 그 겹집의 특징이 굉장히 원래 폐쇄적인데 지금 보니까 유리를 사용을 많이 해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보인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북방식 한옥집의 특징이 외양간하고 부엌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집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오른팔을 내밀듯이 밖으로 내밀어서 차가운 북서풍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쳐서 이용도를 바꿔서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은 어떨지 저 그림을 보니까 제가 확실히 감을 잡았는데 이분은 요리사네요. 음식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고 보니 간판도 달아놓으셨네.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실례 좀 셰프님 맞으시죠? 아닙니다.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 직업은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래퍼도 아닙니다. 아이들 만나서 네. 음악 창작 교육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리모델링 하신 집을 제가 이제 구경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꾸신 건가요? 건축해 주신 분은 제 후배가 따로 있고요. 같이 의논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자연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벽을 없애서 창호지 띄고 유리를 껴서 다시 달고 이런 식으로 원래 것들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네, 제가 한번 구경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보시러 오셨는데 보셔야죠.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부엌인가요? 와, 근데 정말 천장이 완전 예술인데요? 요리를 좋아하신다더니 주방이 꼭 한옥 레스토랑 같네요. 조명 세례받은 석가래가 일품인데요. 특히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들보 2개가 아주 눈길을 끕니다.
큰 대들보 두 개가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들보 두 개가 양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북방식 한옥이 겹집이다 보니까 이 앞뒤에 이 간격이 상당히 한옥집은 굉장히 먼 거거든요. 방이 두 개가 겹으로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두 개로 가서 이 끝을 잡아준 거거든요. 아니, 잘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뭐냐면은 이 자연스러운 이 목재의 형태를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형태를 썼다는 게 저는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좀 해악인 것 같아요. 평범한 시골집이었던 옛 주방에서 고풍스러운 천장은 살리고 가벽을 들러 모던함과 빈티지한 옛 모습이 어우러지도록 개조를 했답니다.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 벽지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나무로 돼서 그래서 평평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면서 여기 가벽을 만들어서 부엌이 좀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 낮은 가벽을 세워 다이닝룸과 조리 공간을 분리한 아이디어도 빛나네요. 선생님,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서 혼자 좀 책도 읽고 사색에 담길 수 있는 사생의 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름까지 그 친구가 지어줬거든요. 건축 용어로는 알코브? 네. 서구 건축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성벽이나 아니면 두꺼운 벽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앉아서 책도 읽고 하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인간의 그 본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진열장을 보니까 카메라들이 쭉 있고 졸업장이 있는데 노마 씨의 음악 인생이 시작된 대학 졸업장이랍니다. 설마 유명한 음악인들이 나온 그 학교 혹시 맞나요? 예, 부끄럽게도 맞고요. 제가 졸업한 지는 21년 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셰프님이라고. 뭐 전혀. 이게 뮤지션. 셰프가 더 좋습니다. 그 정원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배출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주로 싸이라고 얘기 알더라고요. 싸이. 싸이가 나는 학교 이렇게 얘기하지. 네. 저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고. 이게 보통 저희 한옥이 좀 부족한 게 수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장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농담으로 이런 요새 이제 미니멀리스트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저는 맥시멈리스트, 저는 맥시멈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수집하시는 이유가. 근데 물건은 저한테 추억이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되게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깨진 컵이 있고 막 다 있는데 제 추억이 있는 것들은 버리질 못하고 저는 좀 못 버리고 좀 간직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전 선생님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저도 못 버리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기능을 잃었지만 왠지 저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네. 정말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저런 특히 깨진 것들. 뭔가 하나 좀 부족한 제 자신 같기도 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저희도 이렇게 나름 잘생기기도 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랬던 그런 네. 외모가 이제 점점 초라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보면 정말 저 같다는 저 생각이 같은 거예요. 네, 이걸 진짜 어떻게 많이 해요. 버려. 맞아요. 정말 많이 하면서 해요. 못 버리고 있죠. 맞습니다. 그 예전에 외양간이었던 데를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화장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외양간이었던 곳으로. 공간이 많이 좁을 겁니다. 야, 여기를 파우더룸으로 꾸미신 거예요? 가끔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여배우 무슨 화장대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요. 양쪽에 등 다시고. 이거를 만들어준 친구가 형 그래도 좀 하루에 한 번은 봐라. 나이 들수록 제발 좀 관리 좀 하고 얼굴 좀 보고 해라. 그래서 이 그래야 되는 공간을 거군요. 이렇게 네. 거울도 크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노마 씨의 아침 일상. 분장실의 부엌 공간은 이것을 어떻게 쓰실까요? 스타일 완성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초면 끝.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저를 보면 처음에 질문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냐면 수염은 남자고 머리는 여자고. 그래서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책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 멀리서 말하는 게 가끔 들려요. 저기 남자야, 여자야? 남자잖아. 여잔데? 수염 있는데? 머리 긴데? 뭐 똑같아요. 가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꼭 만화 주인공 같으셔요. 외양간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내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해수를 할 때 정확하게 더도 덜도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드시고 이 벽을 뒤에
그렇죠. 만드신 건가요, 그쵸. 새로요? 이제 벽이 없던 공간을 이 친구가 웃긴 말로 형의 배가 딱 걸리지 않는 정도로만 여유를 줄 테니까 나머지 공간은 형이 욕실로 쓸 수 있도록 벽을 만들어 줄게라고 후배가 해서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요. 저 부분을 정말 활용을 정말 잘하셨네요. 예전에 외양간으로 썼던 천정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저 끝에 변기랑 결국 세탁기를 놔서 가장 높이가 낮은 곳의 공간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외양간도 지붕 높낮이에 따라서 최적화된 공간으로 잘 고치셨네요. 100년 전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어졌던 북방식 한옥을 노마시의 생활 방식에 맞춰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집. 주방 겸 다이닝 공간을 지나면 복도를 따라 3개의 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장의 작업실을 구경해 볼까요? 제 스튜디오인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스튜디오군요. 아티스트라 이렇게 이런 공간에 좀 집중이 더 잘 되고 영감도 되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공간이면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연주하고 녹음하기엔 충분한 공간이어서 이렇게 되면 24시간 여기서 작업하시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조그만 창문이 뭔가 도움이 될까요? 폐소공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창문이 없을 때는 딱 처음에 이 공간에 딱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이 너무 강했었어요. 제가 만약 감히 누군가한테 조언을 한다면 방에 무조건 창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창 하나 있는데도 진짜 느낌이 달라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남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 해도 노마시의 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만드는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게 목표라죠. 요즘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목은 괜찮아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곡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마음들도 잘 이겨내서 뭐 잘 지나가 보자 이런 뜻의 심플한 곡이에요. 내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음악이 흐르는 한옥 구경 계속해 볼까요? 이 집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 응접실이랍니다. 종일 빛으로 물드는 이곳은 손님들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라네요. 여기는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이네요. 가장 심의를 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뭐 노마루나 뭐 대청마루도 좀 그랬었고요. 집에 가장 좀 열린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정말 문만 활짝 열면 거의 자연과 이렇게 일체화된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지들이 놀러 오면 여기서 많이 자고 싶어요. 이 건축은 풍경을 설명하는 거다 그 자체로 그냥 설명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유리 끼우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정확히 직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한 6군데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분이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수 다 재신 다음에 만들어 갖고 끼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창틀도 없이 유리만으로 그 오차를 다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결국 직접 시멘트도 나르고 지인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힘을 보탠 끝에 어려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땀과 눈물로 완성했다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 야, 쌀이 정말 너무 예쁘네요. 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시골집을 고쳐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노마씨. 아침 식사 준비도 분주한데요. 셰프처럼 손들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와, 맛있겠어요. 네, 보리새우랑 멸치 넣어서 국물 낸 거거든요. 그 맛이. 요리가 취미다 보니 동선에서부터 가구 배치까지 꼼꼼하게 고친 주방. 요리할 맛 나시겠어요? 부엌이 우선은 넓으니까 우선은 요리하면서도 좀 즐겁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좀 다양한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레스토랑에 온 기분?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힐링 플레이스입니다.
제대로 힐링할 줄 아시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좀 짜다. 아니요, 맛있어요. 양고기는 손으로 먹어야 맛있죠. 이거 민트는 저희 안반항에서 기른 거고요. 같이 이렇게 먹으면 민트 향이 섞여서 양고기 괜찮아요. 호박 동네 어르신이 땄다고 주신 건데. 그야말로 건강 밥상이네요. 아이고 복스럽게 잘 섭쓰신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식사를 챙기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지요? 제가 이제 좀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서갖고 뭐 예를 들어서 반찬 막 남은 것들 막 하나 몰아갖고 막 정말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남한테는 엄청 대접을 잘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지금처럼 솥밥이나 찌개 그렇게 해서 먹고 좀 저를 대접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식사를 좀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마 씨는 이 집에서 늘 뒷전이기만 했던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답니다. 음악 프로듀서로 인정받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날. 여기서는 시골 아이들의 창작 앨범을 만드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지요. 정말 이 지역에 와서 느낀 건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민을 해요. 오늘 이제 벌써 좀 편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그 표정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표정이 딱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기뻐서 그런 표정을 보면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매년 안 하겠다 그래요, 저는. 저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선물했다는 이 집. 그런데 저 작은 집의 정체는 또 뭘까요? 이 집을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 집에 이렇게 각도를 아예 틀어가지고 이 집이 가장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왔을 땐 창고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원래는 예전에는 우사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창고로 변했고 손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체를 고치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별채로 가봅니다. 와, 뭐 완전히 그냥 거실이네요, 독립된. 처음부터 의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려면 오히려 좀 어려웠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소위 빈티지스럽고. 창고처럼 보였던 외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특히 빈티지 소품들로 꾸민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아까 주웠던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이 지붕이 또 한번 굉장히 특이하네요. 최소 비용을 하다 보니까 지붕을 새로 뭔가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오래된 창고다 보니까 이제 성면이라는 그런 재료를 써서 지붕을 만드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면에다가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다고 하지만 되게 해로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성면이 되게 처치 불가가 되게 힘든 되게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투명 슬레이트를 이 디자인 효과도 나면서 그래서 동시에 성면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테리어 효과 만점이네요. 이 석가래나 이 보들은 그대로 원래 있던 거를 살리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되게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썩고 막 나무 껍질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한 2시간 가까이 그라인더로 건축하시는 분이 이거를 가르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사포로 굵은 것부터 시작해서 밀고 칠하고 밀고 칠하고 한 3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먼지와 곰팡이로 뒤덮였던 공간에서 환골 탈퇴하기까지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지겹도록 반복했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지붕 못지않게 이 바닥인데요. 특히나 저쪽에 이렇게 자갈이 쭉 깔려서 있는 곳이 설마 예전에 그 보물들이 나가던. 예, 맞습니다. 저 공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사라고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메꿀 생각도 했었는데 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공간을 그냥 살려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자갈을 까는 걸 결정을 해서 아주 다른 느낌도 나잖아요. 확실히 무슨 조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쭉 둘러보니까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가시나무인가요? 이 저거는 떨기나무.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죽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또 사포로 다시 그걸 문지르고 뭐 선반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펠론난로에 꽂아서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무가 안에 있는 것처럼. 거미줄도 사람들이 이거 장식이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미줄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 버리지 않는 그 예. 버릇하고 뭔가 수집하는 게 잘 합쳐져서 그리고 본체에서 갈고 닦은 그 진열과 인테리어 실력을 이게 업그레이드해서 설치를 하시는 느낌인데요. 바닷가에서 죽을 때는 이렇게 변할 줄 상상도 못했네요. 최고의 빈티지 소품인걸요. 야, 이건 죽은 게 아닌가요? 벼룩시장에서 제법 값을 치르고 모셔온 것이라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축음기? 손으로 돌려서 태엽을 감아서 틀게 되는 그런 형식의 그런 축음기인데 10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축음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소리를 듣고 완전 반해버려서 들려드릴게요. 아유, 네, 좋습니다. 와, 이거 얼마만에 듣는 축음기 소리인지. 덕분에 추억여행 잘했습니다. 누가 여기가 우사거나 외양간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따뜻하게 바꾸셨네요. 예, 뭐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뒤에 있는 건반들? 제가 혼자 여기서 그냥 혼자 앉아서 흥얼거리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가족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공연도 가끔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설계란 걸 할 때 여기는 무슨 실 쓰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고생하시면서 리모델링한 그 흔적들 를 통해서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고쳐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거울이고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공간을 나만 쓸 거야 라는 자세가 아니라 있는 만큼은 내어줄래라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서 기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상 임대에서 출발해 점점 공유 공간이 되어간다는 노마 씨의 집. 가족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요즘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음악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귀촌을 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집은 아주 오래된 친구를 다시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 집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감사하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함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뭔가 함께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노마 씨의 멋진 인생을 응원할게요. 충북 영동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알록달록한 지붕이 인상적인 마을이네요. 아까 제가 이 동네를 쭉 돌아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새마을 주택. 보니까 이 동네 앞에 이 눈에 잘 띄는 집들은 다 새마을 주택이 만들어졌었더라고요. 기억나요. 새마을 주택. 한창 경제개발 시기에 초가집 헐어내고 동네마다 서양식으로 콘크리트 집을 지었는데요. 당시 중산층의 꿈의 집. 그 시절 우리가 생각하는 양옥의 전형이었죠. 일단 위에 발코니가 있고요. 지붕이 있는데 양쪽이 약간 비대칭이에요. 박공 지붕이. 오늘 보러 가는 집이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코니에 비대칭 지붕. 새마을 주택 맞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 집이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집이 맞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건축주가 한참 어려 보이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식구 1살 메리고요. 저는 아내 민성경이고 남편 이현상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소위 말하는 MZ세대인데요. 어떻게 새마을 주택에 터를 잡았을까요? 그 새마을 주택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텃밭에 이 돌담이 되게 아담하고 되게 정겨웠어요. 네. 아기자기한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호두나무도 있었고. 이 집이 새마을 주택인지 뭔지는 몰랐지만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에 이끌렸답니다. 텃밭을 두르고 있는 돌담도 난생 처음 본 호두나무도 이색적이었다죠. 이거는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앞에 이 사냥개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포수분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거 하나도 그냥 뭔가 멋있었어요. 서울내기 부부에게 이곳은 낯설지만 멋진 신세계. 기꺼이 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계약을 서둘렀답니다. 그 당시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우리 세대였을 때 좋아했던 집. 약간 서구화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경제 개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런 집을 꿈속에 그리던 집을 지은 거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감성이거든요. 집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초석인가? 네. 저희가 그 땅을 제가 직접 곡괭이랑 삽으로 땅을 팠거든요. 그때 나온 디딜방아 절구예요. 텃밭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는데 문제는 절구를 제거한 자리에서 차오르는 물. 파도 끊임없이 차올랐다네요. 글쎄. 여기가 옛날에는 개울이었어요. 제가 여기 땅을 파면 한 요 정도 수위는 계속 물이 차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도롱뇽도 나오고. 도롱뇽이요? 네. 야, 그러고 보면 이 건물 기초에도 사실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작한 배수로 공사. 집 뒤쪽부터 시작해 배관을 놓고 시멘트 몰탈 작업까지 전부 남편 혼자 했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56일이나 걸렸다죠. 분명히 현장에서 전문 시공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보조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고. 전혀 없어요? 네네, 전혀 없었고. 그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이요? 네. 저희 친척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로는 이씨 집안에 이렇게 망치질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걔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타카 하나 먹는데 40분. 40분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 틀을 아예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못 하나 박는데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단열 작업을 위해 각질을 고정시켜야 하는데 오이 타카 소리가 마치 총소리 같았답니다. 또 와이프한테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아, 이게 이상하네? 막. 아니 그리고 그거 하다가 막 각질 떠들여서 막 저 맞고 이랬었어요. 네. 아, 맞아. 제가 이게 하다가 저도 놀라서 손을 떨어뜨려. 아이쿠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은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게 민망해서 또 아내에게 칭찬을 들으면 신이 나서 하다 보니 어느새 공사가 끝을 보이고 있더랍니다. 부부가 한 땀 한 땀 고친 집 탐구 시작해 볼까요? 부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새마을 주택의 구조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70년대로 들어가는 이 시간생활하는 기분이 팍팍 나네요. 부부의 집은 현관부터 탐구 대상이네요. 외벽 마감과 팔각창까지 이 집이 지어질 때 모습 그대로랍니다.
이 팔각창의 유리 한번 보세요. 옛날 집엔 이런 유리를 많이 참 썼는데 말이죠. 와, 벽도 재밌습니다. 벽돌인 줄 알았는데 시멘트라네요. 그 당시에는요 콘크리트로 못 만드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주택 보면 석가래들 있죠. 네네네. 그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막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노동력의 그 인건비 자체도 좀 저렴했기 때문에 난간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로 많이 만들고 아니면 이제 또 콘크리트 덮기도 하고. 새마을 주택은 곧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오, 이거 혹시 상량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야, 이거는 어디 정말 잘 붙여놓으시면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이 집의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는. 네. 이 집이 만들어진 게 1978년. 만으로 45년이나 됐네요. 이 집 현관 전체가 반세기 전 주택박물관입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의문의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집안 어디를 가든 반드시 이 가운데 공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인 듯 거실이 아닌 거실 같은 이 공간, 과연 뭘까요? 지금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살짝 애매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뭐 복도도 아니고 뭐 거실도 아니고. 조금 애매해요. 네. 손님을 여기에 앉게 하기에는 좀 좁고 네. 그렇다고 막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요. 네. 우리가 이제 대청마루가 이제 점점 현대식으로 변형이 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골 같은 기와집이든 소박한 초가집이든 모든 한옥에는 대청마루가 있는데요. 서양식 집을 짓기는 했지만 아직 한옥의 관성이 남아있는 거랍니다. 침실부터. 아, 여기가 침실이군요. 예. 침실은 아담하고 깔끔하게 꾸며졌는데요. 이 방 천장에 우여곡절 사연이 한가득이랍니다. 저희가 천장을 뜯었는데 천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천장이 그 위에. 네, 그때 좀 많이 당황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천장 작업을 힘들게 끝내고 났더니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붉은색 천장. 게다가 이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랴. 이거 뭐야? 벌집이다. 이거 벌집이야. 수십 년 된 볼지까지 나왔답니다. 글쎄. 보통 천정에 이 집의 역사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다 뜯고 이 뼈대 상태에서 선생님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소위 덧붙이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덧붙이기를 해야 좀 쉬우니까. 부부는 쉬운 덧붙이기 공사가 아니라 콘크리트 골조만 남기고 싹 다 뜯어낸 후 단열부터 마감까지 완전히 새로 했답니다. 그렇게 3개월여 만에 드디어 1층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1층 이제 내부만 930만 원 들었습니다. 집 사는 비용부터 이제 1층하고 2층 그리고 외부는 아직 안 했는데 다 해도 아마 1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에서 3번의 겨울을 따뜻하게 났답니다. 결로 문제도 한 번도 없었고요. 초보자라고 믿기 힘든 솜씨인데요. 그런데 이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데 이거 하자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를 제일 처음 공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다 텐트를 쳐놓고 자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씻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 부랴부랴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좀 맞게 됐습니다. 아. 처음 한 곳이라 모든 게 어색하답니다. 타일 수평도 맞지 않고 문 앞에 있던 샤워 공간도 안쪽으로 바꾸지 못했죠. 다시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가능하다면 온수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살짝 빼서 연결까지 하면 참 좋아요. 바닥에. 바닥에. 예. 그러면은 이 샤워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만일 단열이 좀 부족해도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이 그걸 훨씬 덜 느껴요. 연애 7년에 결혼 9년 차.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청춘의 시간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함 그 자체였답니다. 양가의 도움을 막 뭐 엄청 풍족하게 도와달라 할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게 9시부터 거의 9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잠깐 가서 한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호프집, 호프집에 가서 알바를 하고 좌회전을 신호를 받을 때 이제 잠깐 이렇게 파킹에 해놓으면 잠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뒤에서 빵빵 울리고 난리가 나고 막. 거기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여기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친 부부는 귀촌을 결심하고 이곳 영동 새마을 주택을 고치며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집안의 가구도 모두 남편이 짜놓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오히려 휴식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뿌듯한 성취감도 있었고요. 주방은 1층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라는데요. 여기가 주방이군요. 네. 생각보다는 단차가 좀 있네요. 네. 예전에 아궁이가 있던 곳이어가지고. 네. 여기가 아궁이가 네네. 옛날에 저희 부뚜막이라고 네. 해서 여기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여기 옆방.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했을 때 거기 온돌방이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밥 해갖고 여기를 이제 날르고 그랬겠죠. 네. 재래식 주방과 입식 주방의 중간쯤이랄까요? 부엌에는 연탄을 이용한 부뚜막이 있어서 방도 데우고 또 요리도 가능했죠. 그래서 부엌은 방보다 조금 낮았답니다. 또 천장에는 원래 다락이 있었는데 다 뜯어내고 공간감을 주었습니다. 부엌은 1층에서 마지막에 작업한 공간인 만큼 전문업자가 시공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마감의 완성도가 높은데요. 오, 타일도 아주 잘 붙였네. 리모델링 3개월 만에 이런 경지가 가능한가요? 이 상부장은 일반 시공한 게 아니라 제가 전부 다 이걸 깎아서 홈을요? 네, 홈을 제가 파서 여기도 홈을 맞춰서 따로 레일을 쓰지 않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아내분께서 요청을 안 하셨는데도 제가 자발적으로 알아주시던가요? 네, 와이프의 칭찬을 한번 듣고자. 싱크대며 주방 가구들이 단순해 보여도 초보자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서랍장 앞에서 또 다른 난관이 펼쳐졌답니다. 요즘 주방 서랍은 충격을 완화하는 댐퍼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잘 되는데 지금? 수평이 한 진짜 1, 2mm만 틀어줘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화가 나서 와이프한테 그냥 좀 이거 그냥 레일 그냥 달자니까 이러고 와이프는 이거 달아달라 그러니까 저는 댐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 굳이 댐퍼 뭐하러 다녀. 결국 아내의 승리. 부엌 서랍장엔 모두 댐퍼 시공을 했는데요. 그거를 또 남편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나무로 제작하면서 바니쉬도 7번 넘게 발랐답니다. 글쎄. 오, 그런데 문이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안 다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다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나무는 또 수축과 팽창을 하잖아요. 네. 핑계를 대보자면 네, 살짝. 그래서 이걸 좀 네. 요령 있게 닫아야 돼요. 네, 요령 있게. 네. 보면은 그냥 닫으면 살짝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셀프 시공의 약간 묘미라고 해야 되나? 저희만 아는.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요. 채 다 못 먹고 그냥 겨울에 시들었다가 올봄 돼가지고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내는 팀장 승진을 앞둔 시점에 남편을 따라 귀촌을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귀촌은 도피가 아니었죠.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했거든요. 많아 그래 파싸요 나 들어. 이거 아니 한번 파고 어차피 흙도 한번 바꾸려고요. 흙도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돌리려고요. 한번 싹 걷어갖고 다 썰어요. 와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뭘 하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부부. 여름이면 앞마당 수영장에서 홈캉스도 즐기고요. 벌써 2해나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와 고추로 김장도 담갔답니다. 이렇게 이 집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우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지는 음식이나 이런 게 뭐 맛있는 것도 많고 풍족하지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먹잖아요. 근데 시골지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먹는다. 이런 점이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상황과. 오래된 주택이 참 예쁜 새 주인을 만났네요. 마지막으로 2층 탐구도 해볼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 앞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저 도로에서 보기에 이렇게 지붕들이 이쁘게 있구나.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뾰족한 박공 지붕을 화사하게 칠한 게 새마을 주택의 특징. 하지만 부부가 이 집에 왔을 때는 지붕이 검은색인 줄 알았답니다. 야 이거 완전 깨끗해지는데. 까만색이 완전 하얘져. 그래?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를 먼저 다 제거해주고.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두 사람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잘하신 게 이끼가 있으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멘트 계열이거든요. 시멘트 계열을 굉장히 이제 파먹으면서 얘 자체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이제 금도 가게 하고 더 약하게 했을 텐데 역시 진짜 MZ 세대를 만나니까 두 분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집도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얼마나 기뻐할까. 1층이 새마을 주택 감성이라면은 2층은 100% MZ세대 부부의 취향에 맞춰 고쳐졌답니다. 여기는 제가 무몰딩 그리고 무걸레바지. 무걸레바지까지? 네, 그걸 원칙으로 이제 와이프가 정말 원했던 그 시공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드디어. 약간의 남자의 자존심을 좀 그리고 와이프도 많이 좋아해 준 공간입니다. 드디어 칭찬을 듬뿍 받았던. 네. 부부는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보다 매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운영 중이고요. 집 리모델링 과정을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우리만 해도 힘들다 진짜. 내 손으로 집을 고치면서 부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답니다. 외부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이 집이 완전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제 현재는 목표입니다.
저희 세 식구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캠핑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제가 직접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담장에서 바깥 구경하기. 이 집 막내 메리의 취미 생활인데요. 오늘은 메리가 다치지 않도록 담장을 손보는 날이랍니다. 부부가 진짜 쌓고 있는 건 용기를 냈기에 누릴 수 있었던 작은 행복들 아닐까요? 집 잘 보고 갑니다.